브랜드가 될 수 있는 상품.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기대하는 것. 모든 상품이 브랜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중에는 소비자들로부터 브랜드로 인정받기 유리한 상품이 있고 그렇지 못한 상품이 있다. 또한 브랜드로 인정받기 유리한 상품들 중에서도 자본이 부족한 개인 셀러 입장에서 상품 소싱과 향후 상품 전개 과정에 있어 유리한 상품이 있고 그렇지 못한 상품이 있다. 이것은 국가별, 시대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시점 혹은 살짝 앞선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상품이 본인의 브랜드 런칭에 유리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어떤 상품이 브랜드 전개에 유리한지 알아보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거나 특정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인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늘 두 가지 근본적인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그것은 바로 건강과 외로움이다. 모든 인간은 결국은 외롭게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실존적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은 채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오래오래 즐겁게 살고 싶어 한다.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싶은 이유도 사실 알고 보면 돈이 있어야 아프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챙길 수 있으며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 더 나아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행복의 실체 역시 본인의 건강과 아름다움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성에 기반하고 있다. 즉 인간은 본인의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근본적인 욕구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고 다른 부차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보다 이런 근원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상품에 상대적으로 더 큰 돈을 지불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들을 건강과 외로움 같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해결해주는 상품과 일상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것과 같은 부차적인 욕구를 해결해주는 상품으로 나눠볼 수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근원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상품에 더 큰 애착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경우엔 가격이 다소 비싸게 느껴지더라도 큰 고민 없이 해당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부차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상품의 경우엔 가격, 성능 등을 다른 상품들과 꼼꼼히 비교 검토하며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이런 부차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상품의 경우도 그것이 시장에 독보적으로 존재하는 상품이거나 제품성이 월등히 뛰어나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혁신적인 상품이라면 다른 상품들에 비해 비싼 가격에도 팔릴 수 있다. 즉 브랜드가 되기 유리한 상품을 정리해보면 이는 첫 번째로 수면, 위생, 면역, 예방, 노화, 각종 증후군, 호르몬, 질병 등과 같이 인간이 보다 건강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해결해주는 상품들과 호감 가는 외모, 높은 사회적 신분, 안정된 소속감 등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관심을 끌고 싶은 욕구를 해결해주는 상품들처럼 소비자들의 근원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상품들이며 두 번째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차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상품들 중엔 지금껏 다른 어떤 상품들도 채워주지 못했던 욕구를 해결해주는 상품이나 성능적인 면이 다른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뛰어난 상품들이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상품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 상품이 여타 상품들에 비해 유독 예쁘거나 신박하거나 특별하거나 부티난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특징이 특정 상품이 소비자들로부터 브랜드로 인식되기 유리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 것이다. 예쁘거나 특별하거나 신박하거나 부티나거나 상품이 예쁘다라는 개념은 각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적 환경 내에서 상대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물론 그중에는 귀족적 취향이라 불리는 전통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예쁘다고 여겨지는 절대적인 형태의 모습도 존재하지만 한편으론 취향적 측면에서 대중들의 인정을 받고 부러움을 사고 있는 유명인들, 셀럽들, 부자들 혹은 선진국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선호하는 스타일 역시 예쁜 상품의 중요한 부류로서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에 현재 소비자들 사이에서 예쁘다고 판단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선 앞서 언급된 부류의 인물들이 최근 주로 어떤 상품들을 구매하고 있고 이런 계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브랜드들은 주로 어떤 스타일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특별한 상품이란 해당 상품이 여타 다른 상품들과 대체될 수 없는 특별한 소비 용도를 채워주는 상품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정 질환을 위해 만들어진 약이나 의료기구, 보조생활용품 같은 것들이다. 여기서 질환은 물리적인 병 이외에도 위생이나 면역에 있어 일반인들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종의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을 뜻한다. 또한 특별한 상품은 특정 직업이나 특별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직업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을 뜻하기도 하고 애견, 육아, 실버용품처럼 상대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상품을 뜻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특수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이 찾는 상품들, 예를 들면 개성있는 패션 장르를 추구하는 계층이 선호하는 독특한 스타일의 상품들 역시 특별한 상품의 부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특별한 상품들은 그 특수성이 강할수록 그만큼 수요가 대중적이지 않은 탓에 시장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현재 구매 대행을 통해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진 특별한 상품들이다. 특별한 상품들은 해당 제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전환율이 상당히 높고 해당 제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에 만일 해당 상품 카테고리의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는 추세인 경우라면 개인 셀러 입장에선 브랜드 전개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신박한 상품은 상품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이 큰 상품이다. 그것은 기존 시장엔 없던 완전 새로운 상품일 수도 있고 기존 상품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성능이 압도적으로 개선된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상품이 브랜드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기 위해선 유사 제품들에 비해 그 신박함의 크기가 고객들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커야만 한다. 푸티나는 상품은 자칫 예쁜 상품과 혼동할 수 있는데 푸티나는 상품은 예쁜 것과는 무관하게 해당 상품을 사용했을 때 소비자들로 하여금 본인의 신분이 상승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을 뜻한다. 이 또한 현재 시점에서 부자들의 소비 행태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어떤 상품이 소비자들로부터 푸티나는 상품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아직 대중적으로 보편화되지 않은 부자들이나 선진국 국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고급 식재료나 기호품, 예를 들면 트롤리나 1인용 라운지 체어 같은 특정 아이템 또는 캐시미어나 비쿠냐 같은 고급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 자동차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을 하차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자동차를 구매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 하차감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하차감 역시 푸티나는 상품이 가진 속성 중 하나이다. 또한 푸티나는 상품은 부자들도 구매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상품이다. 비록 해당 상품이 소재나 디자인, 성능, 완성도 면에서 그닥 고급스럽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자들도 구매할 것 같다는 사회적 공감대만 갖추고 있다면 해당 상품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얻게 되어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기아 자동차의 카니발이며 제네시스 G80 역시 대기업 대표이사나 부자들도 티내지 않고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차라는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를 무리해서 사는 대신 G80을 만만한 도피처로 선택하려는 중상위층 소비자들의 잠재 수요를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소비자들의 브랜드 제품 구매 의사 결정은 예, 특, 신프 중 어느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물론 상품에 따라서 예, 특, 신프 중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소비자들은 예, 특, 신프의 종합 점수가 더 높은 제품에 손을 들어주기 마련이다. 따라서 브랜드가 되기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때는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선택하기보단 네 가지 요소들의 종합 점수를 고려하여 그 점수가 다른 상품들에 비해 높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단, 해당 상품이 이 네 가지 요소들 중 유달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소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특별하거나 신박한 부분은 점수가 비록 낮더라도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에 큰 마이너스 효과를 주지 않지만 예쁘거나 푸티나는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상품은 해당 상품의 구매 의사에 치명적인 마이너스 효과를 주게 된다. 니즈 상품의 특징. 예, 특, 신프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제품이라도 그것이 단순 브랜드의 수준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존재 자체에 대해 고마운 마음까지 들게 해주는 좋은 브랜드가 되기 위해선 갖춰야 할 조건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해당 제품이 충족시켜주는 욕구가 소비자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들이 평소엔 깨닫지 못했던 의식의 수면 아래 잠재되어 있는 욕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상품을 원치 상품이라고 하고 고객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잠재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상품을 니즈 상품이라고 한다. 원치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욕구를 채워줄 상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구매하는 경우이고 니즈는 분명 필요는 존재하지만 그 필요가 소비자들의 의식 속에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잠재된 필요를 채워주는 상품을 보여줬을 때 그제서야 아, 맞다. 이런 상품이 내게 필요했었네. 혹은 이런 상품이 있으면 좋겠네라고 느끼며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 의지가 사후에 생겨나는 것을 뜻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브랜드 런칭을 준비하는 개인 셀러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고객의 숨은 용도를 만족시켜주는 니즈 상품은 시장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즉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고객의 용도, 원츠는 누구라도 그 수요의 존재와 크기를 예측할 수 있어 그런 종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원츠 상품은 이미 시장에 흔하게 있기 마련이고 결과적으로 유사 상품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미 가격이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과 경험, 네트워크가 부족한 개인 셀러는 아무리 해당 상품이 고객이 원하는 예, 특, 신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상품일지라도 그 상품이 이미 드러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원츠 상품인 경우라면 결국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된다. 즉, 브랜드를 생각하는 개인 셀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봐야 할 상품은 바로 니즈 상품인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니즈 시장은 흔히들 얘기하는 비어있는 시장 혹은 블루오션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비어있는 시장, 블루오션의 개념을 고객 수요는 존재하지만 경쟁은 없는 장소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런 장소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 시장에선 고객의 수요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장소에는 예외 없이 이미 그런 물건을 파는 셀러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비어있는 시장, 블루오션을 쫓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결국 잠재 수요도 없고 경쟁도 없는 글자 그대로 황무지 시장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개념은 바로 시간이다. 즉 유의미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선 현재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고객 수요가 생겨날 시장이 어디인지를 찾아내야 하고 이런 가까운 미래에 대중적으로 생겨날 수요를 채워주는 상품이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니즈 상품인 것이다. 비록 그것이 아무리 짧은 기간일지라도 시장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지금은 비어있지만 앞으로 성장할 시장인 블루오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니즈 상품은 앞서 설명한 대로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생겨날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상품이다. 즉 지금은 잘 안 팔리지만 앞으로 잘 팔릴 상품, 혹은 지금은 소수만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앞으론 점점 대중적으로 유행하게 될 상품을 뜻한다. 사실 시중에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 대부분은 과거에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한 상품들이다. 이처럼 처음엔 일부 고객층만 구매하던 제품이 시간이 가면서 점차 대중화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보이는 모든 성공한 제품들이 과거에 겪었던 공통적인 과정인 것이다. 현재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의 대부분은 해당 상품이 최초로 마트 매대에 진열되었을 당시엔 매대 구석의 좁은 공간에서 작은 SKU로 팔리기 시작하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매대 중앙으로 이동하며 상품 진열 공간이 늘어나는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즉 최초에 해당 상품을 마트에 입점시키기로 결정한 MD가 어떤 이유에서 그 상품을 선정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 상품은 당시 시장에서 대중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다른 상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쁘거나 특별하거나 신박하거나 또는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을 부자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용도를 채워주는 상품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런 특징을 가진 상품들이 당시 시장에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경쟁 상품들 속에서 해당 상품이 선택받게 되었을 것이다. 즉 담당 MD도 현재가 아닌 다가올 미래에 늘어날 수요를 예측해서 당시엔 다소 낯설게 보이는 상품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상품이 향후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선 해당 상품은 기본적으로 예, 즉 신부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런 종류의 상품이 당시엔 시장에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고객들에 의해서만 소비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향후 그 수요가 대중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는 니즈 상품이라야만 하는 것이다. 사회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니즈 상품이 대중들에게까지 확산되는 속도는 빨라진다. 한국 시장만 놓고 봐도 과거엔 소수 상류층에서만 소비되던 아이템들, 당시엔 흔치 않았던 취미용품, 스포츠용품, 전문가용품들이 SNS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현재는 일반 소비 시장에까지 빠르게 퍼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상품은 지금 눈앞의 시장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근미래의 시장을 한 발 앞서 예측하면서 결정해야 한다. 정리해보자면 소비자들의 원치를 충족시켜주는 상품들 중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을 따라 팔며 가성비가 좋거나 노출이 잘 돼서 매출이 발생하는 상품은 PTR 상품이고 이들 중 유사 제품들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상품성도 좋지만 반드시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만 매출이 발생하는 상품이 메이커 상품이며 즉 신부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소비자들의 원치가 아닌 니즈를 충족시켜 매출이 발생하는 상품이 브랜드 상품인 것이다. 그리고 브랜드 상품의 경우 가격은 소비자들의 해당 제품의 구매 의사 결정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을 알기 쉽게 표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